위기를 기회로 만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도 맞아요. 부자가 될 방법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계속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았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무작정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기회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붙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공매였어요. 유튜브 사이트에서 1,000만 원으로 빌라 2채를 경매받아서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연락을 했습니다. 정말 1,000만 원으로 경매 낙찰이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수중에 1,000만 원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1,000만 원만 있으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그때부터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알바에 저녁에는 공장 일도 했어요. 어느 날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연락을 늦게 받아 바로 가지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눈초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이 내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 다니면서 적금을 들고 악착같이 혼자 버텼습니다. 목표한 바가 있었기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학원도 다녔습니다. 학원비는 남편 몰래 신용카드로 접수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는 남편도 적극 지지해 주었어요.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갖고 있었기에 주말이면 공부와 임장을 병행하면서 절실하게 부동산과 재테크를 공부했습니다. 그 더운 여름날에도 추운 한겨울에도 임장을 다녔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현재 삶보다는 훨씬 낫겠지라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종잣돈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공부는 하고 있었기에 1,000만 원만 있으면 법원에 가서 입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장 시작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1,000만 원짜리 빌라에 임장을 가보면 초보자가 다루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가 많았고 습기로 인한 곰팡이, 잦은 상하수도 관련 문제 등 초보자가 다루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실전에 들어서니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가서 입찰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폐찰과 낙담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폐찰을 하고 어깨가 축 처져 들어왔는데 남편이 안쓰러웠는지 당신 경매부대 공매를 해보는 건 어때? 하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공매는 경매처럼 법원에 가서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입찰을 할 수 있고 일반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공매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문제가 있다는 선입견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만 생각했고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었거든요. 공매는 경매처럼 법원에 가서 입찰하지 않아도 되고 인터넷으로 입찰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공매에 대한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평범했던 50대 주부. 공매 한 건으로 5,300만 원 벌고 1년 만에 9채 낙찰받다. 부동산 공매 이렇게 쉬웠어. 3편에서 계속됩니다.